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우리 포인트 10번을 좀 요약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냐면,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포인트 10번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그랬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딱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가 납세자는 우리가 이런 얘기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납세 의무자에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이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록면허세 같으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본래 납세의무자고요. 연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연대 납세의무자 그러면 연대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지고, 보증인은 자 신고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고 세금 납부만 보증한 자다. 주된 조세 채무자의 납부만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하고, 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할 때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 아니잖아요.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는 없어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납세 의무는 없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이 되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포인트 10번에서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본래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그리고 보증인이 있다는 거 말씀 다 드렸고요. 근데 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니까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어떤 거냐, 주된 납세자는 해산하는 법인인데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을 안 낼 때를 대비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해놓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법인에다가 그냥 법인이 온갖 그냥 세금 그냥 막 엄청 많이 낼 거 다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법인을 해산해 버려. 그러면 세금 끝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자 제2차 납세의무자를 법에 정해놓고 그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해산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가 해산한 법인일 때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 또 자녀재산을 분배에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보면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예요. 자, 그러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니은번 특정한 과점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그 지분율만큼 그 과점주의 지분율만큼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정 과점주주가 누구냐, 표 아래 꽃 표시에 각수 표시 나와 있습니다. 특정 과점주라는 것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자의 소유주가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에서 자 밑줄이죠,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일 때 자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그 비상장 법인의 특정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데, 과점주주는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표를 다시 가셔서 법인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이나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법인이 또 역시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어떻든 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양도의 경우는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못 내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자로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징수의무자는 하여튼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있는데 대리납부의무자는 그냥 참고로 어떤 거냐면 말뜻만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내국인한테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아요. 그럴 때 그 외국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외국인인 양도자는 세금을 양도세를 출국하면서 세금을 다 꼬박꼬박 다 양도세를 내고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보다는 그냥 잔금 받으면 그냥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튀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양수하는 내국인은 있잖아요. 잔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해서 그 잔금 지급할 때 애초에 양도인이 내야 되는 세금만큼을 그 양도인을 대리해서 세무서에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자도 역시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지 납세의 의무자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47페이지로 갑니다. 47페이지 가시니까 포인트 10번에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그래가지고요. 17번 문제가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요것도 나왔었어요. 제2차 납세무자. 중요하지는 않,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또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비상장 법인이 세금 못 내면 제2차 납세금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금.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에서의 무한책임사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번 비상장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 그랬습니다. 의외로 23회 때 이거 딱 나왔는데 제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딱 나왔는데 상당수 분들이 맞췄어요. 답을. 왜 맞췄냐고요? 과점주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전체에서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초과 보유한 주가 과점주지.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서 과점주주의 정의는 이 지방세 기본법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사업양도의 경우에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그냥 요거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넘어갑니다. 48페이지 제3장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29회 때 나왔는데요. 30회 시험 때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작년에 총론에서 세 문제 나오면서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아주 가끔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주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2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것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담보가 없이도요. 그럴 때 양가로 1번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이요. 동그라미 1번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조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그 박스 안에 기억번 국세 우선순위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이거 주의합니다. 얘네들 징수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의 징수가 되는데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를 보면 체납초음비가 1등이에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체납초음비가 1등이고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고 3등이 가산세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가산금이었다가 올해 국세 징수법에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잖아요.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그래서 이게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합니다. 니은번은 지방세 징수 우선순위는 체납순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 가산금 순서입니다. 요거는 순서 요거 정답 질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억번 국세
징수 순위를 꼭 주의합니다. 가상금 들어가면 틀려요. 가상금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고요? 가산세요. 체납손비,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 가상금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가상금 들어가 있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세채권세 우선권이요. 국세나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국세라고 해서 뭐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데 다만 얘네들 조세들 상호간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조세들 상호간에는. 그래서 시험 문제 29회 때 나왔던 것이 압류한 조세가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에 징수한다고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고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아무리 담보 잡아오는 게 일단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연부연납 같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상속세 같은 애들은 세금을 연 단위로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연 단위로 나눠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다고 쳐요. 아이고 100억짜리 빌딩? 아이고 그러면 그냥 당장 이거 분필 놓고 그냥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바로 나간 다음에 그냥 저 뭐죠? 세만 받아가지고 건물 관리만 하면서 그냥 놀고 먹을 텐데. 자 여러분 어떻게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무작위 나오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연부연납을 신청해. 연 단위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뭔가 미룰구석이 있어야지 연 단위로 나눠내줄게 해주죠. 그래서 그때 담보, 납세 담보라고 그래서 담보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을 허용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에요. 세금 안 내면 바로 그냥 담보 잡아놓은 조세로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세 순서라는 거. 양가로 2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예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죠.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먼저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요.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 공익비용이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겨요. 그래서 그 재산 매각을 해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흔히 공익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또는 체납수원비, 이게 무조건 1등입니다. 2위 그룹 딱 정해져 있어요. 소액 임차보증금.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상가나 주택에 그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2위 그룹입니다. 얘네들도 체납수원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데 세금보다는 우선합니다.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요. 근로자 가정이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월 임금이 100만 원인데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은 무조건 우선합니다. 예, 세금보다 우선하고요. 2위 그룹. 그 다음에 3위 그룹이 뭐냐면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래서 이걸 흔히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아래 거기 맨 아래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표 아래 그 돋보기 표시 보니까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몇 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떤 거냐? 다 알아주셔야죠. 재산세. 다 체크하고 알아둬야 됩니다.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항상 따라다니죠.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죠. 또 종부세, 역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당해세라고 해서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마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위에 각수 표시 바로 봅니다.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된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들 당해세들이 법정기일 후에 전에 설정됐던 항상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고요. 법정기일이라는 게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날 이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채권이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요. 자동차세도 있지만 그 다음에
3순위 딱까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4순위 봅니다. 오른쪽 거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고 그랬으니까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 나오고 바로 피담보채권 뒤따라 다니는 게 있는데 기타임금채권 뒤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타임금채권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나 주택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요건 어디 위치에 가야 되냐면 피담보채권 옆으로 가야 돼요. 예? 피담보채권 바로 옆으로 올려요. 이거를 기타임금채권 옆에 자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요건 바로 위로 올려서 어디요? 그 피담보채권 바로 옆으로 올립니다.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된 피담보채권 바로 옆에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이 임차보증금은 그 옆으로 피담보채권 옆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옮겨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골로 옮깁니다. 피담보채권 바로 옆으로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자, 그럼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얘네들도 4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5순위가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기타임금채권이요. 기타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총임금채권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피담보채권이 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채권이 만약에 이게 저당권 질권이 담보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바로 뒤따라서 우선이고 후순위면 바로 뒤따라 후순입니다. 그래서 기타임금채권만 남겨놓고요. 6순위에는 지방세나 가산금이고 맹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맹꼴등입니다. 자, 왼편을 보니까 법정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1등, 2등, 3등은 똑같고요. 4등이 법정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조세권이 더 우선합니다. 지방세, 가산금. 5순위가 피담보채권, 6순위가 기타임금채권, 그 다음에 7순위가 항상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49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포인트 11번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11번에서는 꼭 주의할 것은 국세 징수 순위가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가 자 1등 체납소원비, 2등이 국세, 3등이 가산세라는 거, 가산금 아니라는 거. 요거 올해 개정세법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애들 어떤 건지 아셨죠? 재산세 얘들 요거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만. 올해 시험은 일단 49페이지 갑니다. 1번 문제 봅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딱 보니까 4번 보세요. 4번 체납소원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그 다음에 3등 뭐예요? 가산세요. 가산금 나오면 안 돼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니까 체납된 조세에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율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거 어떤 겁니까? 딱 보이네요, 여러분들. 뭐예요? 취득세지. 나머지 애들은 종부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채권도 우선하고 아닌 거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50페이지 가시니까요. 3번 문제가 작년 30회 문제입니다. 보시면 작년 문제인데 법정기일 전에 50페이지 3번 문제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등본에 따라 증명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일단 항상 법정기일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애들은 어떤 겁니까? 종부세.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아니죠.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되는 거지. 등록면허세? 아니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아니고.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죠. 그러니까 얘 당해세로서
설정자 한교시 항상 우선합니다. 우선하는 거는 종부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세 두 개가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4번 문제 29회 문제인데 볼게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를 상호간에 어떤 게 우선 1등이에요?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예요. 그래서 1번 요거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재산은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설정된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비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해요? 우선합니다. 종부세는 당했으니까.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청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신고일 전이니까 뭐예요? 법정기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 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증명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취득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비담보채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합니다.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 우선한다.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국세보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우선합니다. 얘는. 자, 공익비용 무조건 1등이에요. 얘가. 5번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재산세는 당해세니까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이런 것들. 자, 5번, 6번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읽어보시고 7번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뭐 김이 좀 빠지긴 하지만 작년에 나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 우선권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고 있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자, 기타 임금 채권 같은 것은 최종 3개월분이 2위 그룹이지, 기타 임금 채권은 일단 뭘 따라다녀요?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니까 일단 얘는 아직 보류예요. 니은 체납소음비. 체납소음비 공익비용은 무조건 1등이죠? 네, 1등. 그 다음에 1등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맹꼴등이죠 항상. 네. 그 다음에 리을번 국세가상금은 일단 보류예요. 피담보채권하고 따져봐야 되니까. 미음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기타 퇴직금 재보상금은요. 얘는 체납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2그룹이잖아요. 소액 임차보증금과 함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2그룹이죠. 2 써놓고. 그러니까 자, 일단 니은하고 미음번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게 1번하고 3번 있네요.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 봅니다. 압류재산의 국세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으니까 이 피담보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위는 뭐예요? 리을번 국세가상금 세금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나와요?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애가 있죠? 기타임금채권, 기억번. 그 다음에 맨 꼴등은 항상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고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충 문제 푸시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된냐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제4장 조세 불복제도 및 서류의 송달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딱 한 번 서류 송달은 딱 한 번 24회 때 나왔고, 조세 불복제도는 23회 때 나왔다가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오고 안 나오다가 이게 작년에 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는 사장 부분이 올해는 뭐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12번 조세 불복제도입니다. 우리가 조세관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고요. 불복 청구인이 있고, 이 청구인은 우리가 이의신청 절차를 받아서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제기할 수도 있고,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한테, 또 지방세 같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고, 또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같으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의 행정소송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적으로 거치는데, 국세 같으면 특히. 근데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 중복 청구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국세는. 근데 지방세는요, 불복 청구인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복 청구인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지방세가 그래요. 지방세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지방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가능해요. 바로 가능한데 지방세는 바로 가능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 가능한데, 국세는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작년에 시험에 물어봤었는데요. 국세는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 근데 지방세는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은, 청구 기간은 다 90일이에요. 이런 청구는 다 며칠 내,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 며칠 내 제기할 수 있다? 다 90일 내 이런 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90일 내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는 청구 기간도 3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지금은 다 90일로 통일했습니다.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편하게 봅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오늘 집중해서 보고, 나중에 막판에는 9월 달에는 뭐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오늘 집중해서 한번 봅니다. 조세 불복제도 보니까 이의 신청부터 해서 행정소송까지 청구기간 다 국세 며칠 내에 제기하게 돼 있어요? 90일이요. 지방세도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돼 있어요? 90일. 청구기간은 다 90일이에요. 이런 청구는 다 90일 내에.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근데 결정기간을 보니까, 청구를 받고서 결정하는 기간, 세무서장 등등 결정하는 기간을 보니까 국세 결정기간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나머지는 결정기간 다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국세 결정기간만 30일이라는 건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을 보겠습니다. 원래 지방세 기본법이나 국세 기본법에 보면 이 조세 불복 절차도 아주 자세히 막 돼 있어요. 시행령까지 하면 양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번 봅니다. 기억번, 이의 신청은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번이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에 다만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디귿번,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니을번,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 심사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시간 끌기 위해서,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막 이의 제기하고 계속 시간 끌 거 아니에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인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고요. 이걸 60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음번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비읍번, 지방세 불복제도, 조세 불복 절차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원에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는 자,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됐습니다. 53페이지 양가로 2번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 송달은 공무원세법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중개사세법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편하게 봅니다. 서류 송달 방법,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자,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 전자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외를 보니까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서요, 널리
시 보이게 하는 거죠. 공송달 방법.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공송달법입니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요. 14일 지나면. 기억번 공송달의 사유를 봅니다. A번 주소용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의 동그라미죠. 주소용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거요.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죠. C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데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란의 동그라미죠. D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한데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곤란의 동그라미요. 공송달은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니은번 공송달의 방법을 봅니다. 공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그 홈페이지요. 시군의 게시판, 그 구청, 시군청에 있는 그 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주간신문 아니고 무슨 신문? 일간신문이에요. B번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송달할 때는, 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유치송달이요.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 그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고인으로서 사료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 포인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자,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문제 보면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자, 여러분 54페이지. 먼저 구제를 쳤는데 오늘 지난번에 그 우리 합격자 모임이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합격자 모임 한 건 아니고 합격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합격생분들이 여러분 100일 떡 해갖고 오고 이렇게 세레머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가지고 지난주에 좀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오늘 역시 또 내 타임으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좀 나가다가 오늘 좀 나가야 돼요. 취득세 좀 나가야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지방세 우리 이번에 개정된 거 국회 통과했잖아요. 본회의. 그래서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시행돼서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는데 지방세 우리 취득세 개정 내용은 올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이제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됐어요. 정부로 이송돼요. 그 법률안이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공포를 하면 한 14일 정도 뭐 보름 정도 기간 있다가 이제 공포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개정 내용은 제가 강의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자료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라갈 거고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미 회사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여러분께 자료도 나눠드리고 또 그다음 PPT로 취득세 세율 부분에 대해서 개정 내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오늘.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개정 내용을 그 지방세 개정 내용을 깊게 막 해가지고 아직 시행령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깊게 해가지고 막 시행령도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깊게 해가지고 막 이걸 헷갈리게 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개정 내용 숙지를 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법령 보고 대충 이렇게 개정됐구나 이렇게 보고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깊게는 안 나올 거니까 뭐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취득세 세율 외운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산팔, 무동이 815, U12시, 원팔, 03시 이건 그대로 있어요. 이건 그대로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나오면 오히려 그 개정 내용 주택에 대한 그 중과세에 관한 것은 살짝 맛배기로 나오거나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종전의 세율을 물어본다면 종전 우리가 외운 여기서 종전에 이거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을 보여요. 어떻든 간에 개정 내용을 당연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1번 문제 봅니다. 구제 절차 중에서 거칠 수 있는 순서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심사 청구 갔다가 행정소송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의신청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의신청 절차 안 걸치고 심사 청구 갔다 행정소송 가능하죠? 심판 청구 갔다가 행정소송 가능하죠? 이의신청 절차 안 거치고. 3번 이의신청 거쳤다 심사 청구 갔다 행정소송 가능하죠? 4번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가능하죠? 예. 근데 5번 이의신청 갔다가 심사 청구 갔다가 심판 청구 갔다가 행정소송 돼요? 안 됩니다.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그 23회 때 기출문제예요. 23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를 의외로요. 제 수업을 잘 들었던 평상시에 이렇게 평상시 수업을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처럼 출석하면서 들었던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문제를 다 맞췄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고 23회 시험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13회 시험 때 제가 강의 이제 이 업계 처음 들어가지고 강의 막 했는데 저 시험 13회 시험 앞두고서 제가 선배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이 바닥 잘 모르니까 이제 생일을 기출 문제를 받긴 봤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아직 중개사가 이제 뭐 경연제로 치르다가 이제 막 매년 보는 거로 바뀌고 막 이래서 아직까지는 뭐 많이 뭐 저기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교수님한테 그때는 뭐 누가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고 하면서 막 문제도 돌기도 하고 막 그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지금 따지면 이의 제기할 만한 문제들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문제도 좀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선배 교수님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올해 시험 뭐 출제위원 누가 들어가느냐, 문제 도는 거 없냐, 올해 잘 안 나오던 부분에서 좀 꼽히는 부분 뭐 그런 거 없냐고 그 선배 교수님한테 좀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뜸들이다가 나한테만 천기누설하는 것처럼 하면서 올해 권리구제 저 조세 불복 절차 권리구제 여기서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슬쩍 흘려주길래 하얀 난 강의 안 했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그냥 그때는 상속증여세법도 우리 시험범위였었어요. 부가가치세 3문제 나오고 상속증여세법에서 3문제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을 때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여기 안 했었던 부분인데 나온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요약정리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OX도 만들고 요약정리 만들어서 요거 그냥 학원에 막 배부해가지고 빨리 막 수험생들한테 배부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0년 동안 안 나오다가 23회 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나만 믿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23회 때 근데 시험 평상시에 제가 권리구제에 관해서 뭘 얘기를 강조했냐면 청구 기간이 중요한데 이런 거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이 중요한데 60일 90일 중구난방에다가 90일로 다 통일했고 시험 문제 나오면 60일로 바꿀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문제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딱 보니까 2번 문제 1번 90일 나오죠. 2번 90일 나오죠. 3번은 뭐라고 돼 있는데 잘 모르겠죠. 4번 보니까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 결정 처분입니다. 60일까지 공매 처분 보낼 수 있다. 딱 보니까 수험생들 제 평상시 수업 들은 분들 제 음성이 들리죠? 제가 60일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90일이지. 딱 보니까 60일. 그래서 이거 골랐는데 답을 맞췄잖아요. 원래는 며칠까지 공매처분 보유할 수 있어요? 30일까지 공매처분 보유할 수 있다는데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이게 60일이 틀렸 90일인 줄 알고 요거 4번을 90일인 줄 알고 어떻든 간에 맞췄어요. 그래서 상당수 분들이 맞췄어요. 4번 하여튼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고 아까 5번은 나왔던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문제가 작년 30회 또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23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 과태료, 과료, 벌금은 조세 아니에요. 조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청구 절차를 걸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서 심판 청구 결정인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유할 수 있다. 이거는 23회 때 나왔었던 거죠.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까 국세는 이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국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봅니다. 이의신청인은
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 5번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당연히 기각하는 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대충 3번이 이게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문제 보면 대충 이렇게 4번이나 5번 같은 것은 대충 그럴 개연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대충 그렇겠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랬습니다. 1번 주간신문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공송달의 효력이 있다는데, 주간신문 아니고 아까 공송달 어떤 거로 해야 돼? 일간신문에 해야 되고요. 2번 교부 송달의 경우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을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데다 다른 데 거길 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다른 데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장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맞고 3번 봅니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 기타 종업원 동거인 등이 정당한 서류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공송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공송달의 사유는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만 공송달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하냐면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는 거지, 공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3번은 유치송달의 사유지 공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공송달할 수 없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 납세 고지에 관계된 서류는 통상 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는데, 납세 고지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중요 사항이니까 뭐로 해야 하느냐? 등기 우편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등기 우편으로. 일반 우편은 참고적으로 고지서 한 장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고지서 한 장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납세 고지에 관한 것은 세금 내라고 고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뭐로 해야 한다? 등기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통상 우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무자 중에서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그랬는데, 납세 고지와 독촉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하면 안 되고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돼요.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입니다.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다 송달해야 돼요. 중요한 사항인데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했다가 그 사람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연대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이제 24회 때 문제인데, 자, 요거는 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곤란하고 근데 자, 4번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요. 그래서 24회 때 5번 문제도요, 상당수 수험생들이 문제를 맞췄어요. 이것도 딱 문제를 보니까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곤란하고 이런데 4번만 딱 뛰잖아요. 정당한 사유 서류 수용을 거부해. 그러니까 이제 딱 뛰잖아요. 그래서 4번 골라서 맞추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법은 다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충 보면 안 배웠던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대충 보여요. 여러분들 뭔가 튀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고, 오늘 배운 부분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일단 올해 대비는 충분하다. 그래서 징수 방법과 함께 가산세, 가산금, 또 납부지원 가산세 요거 하고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자, 개정 내용 포함해서 요거,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올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요. 자, 제2편 지방세로 갑니다.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입니다. 58페이지 제1장 취득세, 자, 포인트, 핵심 요약부터 볼 건데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